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신 분들,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도 회식, 아주 밀려오는 피곤들의 이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모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지원하려고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워케이션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산이 있는 곳에서 탁 트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만 듣고도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이미 설레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유연근무제나 선택근로제 등 직장인들의 어떤 근무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졌죠. 이제 특히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와 달리 이제 이동의 자유가 있고 장소의 구애가 없는 워케이션은 더 인기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도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여행지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은가? 여행은 여행이고 일은 일이니까 좀 사실 저는 좀 분리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여러 면에서 이득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휴가지에서 일한다는 게 무조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내돈내산 휴가 가서 그 휴가지에서 일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숙박이나 교통 등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은 큰 차이입니다. 와, 이러면은 사실 메리트가 크죠. 예,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간이 이제 휴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 업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가처럼 이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이제 일의 능률도 올리고 또 업무 효율도 높아져서 워케이션이 이제 몇 해 전부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 새로운 근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코로나19 전과 후로 재택근무 환경 조성의 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워케이션도 말하자면 이제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 과연 이제 일이 되겠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붙었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자는 114만 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12배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업무가 가능해졌고 업무 효과까지도 확인이 된 상태로 업무 형태가 이제 다양화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업무의 주축인 MZ세대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특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MZ세대가 특히나 많은 스타트업이나 IT 업계를 중심으로 이 워케이션을 시행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 쇼핑 앱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평균 나이가 31살이었는데요. 20대가 40%, 30대가 50%인 전형적인 MZ세대의 기업이었습니다. 엔데믹에 맞춰서 서울 본사 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각 지역 거점 사무실을 늘렸다고 하고 물론 직원들을 이제 제주와 부산, 남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미용 의료 전문 앱이나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워케이션이 허용이 된다면 어디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저한테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요즘은 점점 산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네.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김지수 기자는 어떤가요?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업무 특성상 워케이션이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아, 하와이. 그럼 다른 직장인들도 저희랑 같은 마음일까요? 어떤 답변을 좀 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결과를 보면 워케이션 희망 지역 1위는 단연 제주도가 꼽혔습니다. 아, 제주도 좋죠. 제주도 좋죠. 그 2위로는 강원, 3위로는 이제 부산이 꼽혔고요. 회사에 워케이션 제도가 있다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꼭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80%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워케이션이 시행되면서 가장 기대가 큰 곳들이 바로 이 지역들 아니겠어요? 관광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워케이션을 통해서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객뿐만 아니라 평일 또 주중에 이제 어떤 이런 소비가 많은 직장인들이 그 지역에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 그리고 그런 효과
뭐 이런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워케이션 정책을 장려했고 그 결과 2020년 기준 일본 워케이션 시장이 약 7천억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들 역시 워케이션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선호도가 높았던 제주도와 강원도에서도 어떤 상품들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실제로도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요. 인기가 가장 높은 제주도는 지난해 이미 일찌감치 시범 운영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 숙박비와 함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얼마 전부터는 섬 전역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이제 도내 호텔과 리조트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부산도 빠질 수 없겠죠. 바다 중심으로만 워케이션 거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도시명 워케이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케이션 근무 형태가 확산하기 시작하면 이 관련 시장 성장세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관련돼서 이제 실제로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여행사와 관련한 스타트업들도 관련 상품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고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따르면은 이제 국내 워케이션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2조 원 가량이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큰 전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워케이션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에 나서고 있고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전국 8개 지역에서 워케이션 시범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표준 가이드라인도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워케이션이 좀 더 많은 회사에서 어떤 하나의 특정 업무 형태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재택근무가 이제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 정보통신 사업이나 문화, 패션 산업 등을 중심으로 워케이션도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업과 유통업까지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를 위해서 아직 워케이션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낮고 숙식이나 체류 비용 등을 과연 회사가 전부 다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분들 중에 이제 소상공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버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근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밀린 대출금을 좀 수월하게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상환 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작은 보탬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꾸려져 있나요?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코로나19 특례 운용 장기 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내놨고요. 금융지원으로 연장됐던 원금과 이자를 최장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도 5년 분할 상환 등의 대출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오는 9월 정부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연체가 급증하면서 대출이 이제 부실화될까? 이제 은행들도 이제 걱정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환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네,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휴가와 재택근무를 합친 워케이션 문화뿐 아니라 능률도 올리고 워라밸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근무 제도가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